할게요. 우리 희전 언니는 왔나? 희전 언니 못 왔나? 네, 들어왔어요. 와, 들어왔다. 나 진짜 놀랬잖아요. 희경 리더님하고 다 목소리가 다 허스키한. 그래서 조희경 리더님이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 당뇨 할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이 일으키는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당뇨하고 비만이에요. 왜 당뇨 먼저. 그래서 우리가 소화를 얘기했죠. 이렇게 복잡한 당이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돼 있는데 이게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소화가 되면 이당이 되고 이게 포도당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소장의 육모 돌기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은 이게 혈관을 타고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가요. 간이 이렇게 생겼죠. 이 간으로 가는 혈관을 간 문맥이라고 하고 그리고 간으로 가서 포도당이 일단은 저장을 좀 해요. 이거를 글리코겐이라고 하고 밤에 잘 때 밥 안 먹어도 우리가 배 안 고픈 이유는 이 간에 있는 당을 꺼내서 저혈당 됐을 때 꺼내 써요. 그리고 또 근육에도 저장을 해요. 이거는 밥 먹고 돌아다니실 때 방전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지시면요 혈당 조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근육을 지켜라 지금 이런 얘기를 엄청 하고 있죠. 그래서 근감소증 이게 뭐냐면 근육이 쑥쑥쑥 주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들면은. 그래서 지금 근육 안 줄어들게 하는 건강식품 우리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안 주는데 운동을 안 하고 일부러 운동 안 하고 사람 인체 실험할 때 운동 못하게 하고 그것만 먹게 했거든요. 쉬잔드린이라고 해서 오미자 추출, 오미자 씨앗 안에 있는 건데 그 성분인데요. 근육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해서 근육이 분해돼서 녹지 않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엄청 좋겠다. 그죠? 아, 좋은 거 많아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근육량이 떨어지는 사람은 당을 저장할, 그러니까 보온 밥통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근육에 이제 이렇게 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이 간목맥이라는 혈관에 밥을 드시면 혈관 안에 이렇게 혈당이 당이 이렇게 막 많아지잖아요. 그럼 혈관이 맑아지는 게 아니고 뻑뻑해지겠죠. 그러니까 1분 안에 혈액이 이 전신을 확확 돌아야 되는데 당이 막 돌아다니면은 뻑뻑해지면서 혈류 흐름이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치워라! 혈관이 그냥 뻑뻑하고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청소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 알겠습니다. 청소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인슐린이에요. 그게 인슐린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췌장, 이자라고도 하고요. 예. 췌장이라는 우리 몸의 장기에서 인슐린,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져요. 베타세포 안에 랑게르한스 선이라는 데서 만들어져요. 힘들다. 됐어. 그냥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뭐가? 인슐린. 얘는 누구라고? 당이 혈관 안에 당이 막 차면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얼른 데리고 죄송합니다. 혈관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싹 다 태워 이렇게 딱 얼른 타라 얼른 타 이렇게 해가지고 인슐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데리고 세포로 딱 갖다 줘요. 혈관 안에서 세포로 치우는 애 이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자동차를 딱 타고 우리 몸에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싹 들어가죠. 그러면 인슐린이 세포 속에 가가지고 세포로 갈 때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슐린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게 수용체인데 모든 호르몬, 뭐 비타민 D 뭐 이런 애들도요. 전부 여성 호르몬부터 해갖고 인슐린 다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세포 속에 들어갈 때 지가 들어가는 전용 문이 있어요. 그 전용 문을 수용체라고 해요. 그래서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라는 문이 있어요. 수용체. 거기 가가지고요, 인슐린이 띵동띵동띵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용체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인슐린이 왔구나. 그러면은 열쇠 자물쇠 맞춰봐. 이거 딱 맞추잖아요. 딱 맞아. 그러면은 들어오세요. 그래서 문이 딱 열리면서 포도당과 인슐린이 동시에 세포 속으로 쏙 들어가요. 어떻게 되면 함몰이 되면서 세포막이 싹 함몰이 되면서 얘네가 딱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들어오고 나면 문을 탁 닫아요. 딴 애가 막 바이러스 막 이런 애들이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얼른 닫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포 속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보일러실이 있어요. 우리 밥을 먹으면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그렇지. 여기에 포도당이 슝 들어가가지고 돌면서 힘이 팍 나고 밥 먹으니까 힘나네. 이거 있죠. 이게 밥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계속 먹잖아요. 우리가 그 조상도 하고 뭐 볼려 다 뗐는데 이제 적당한데 또 먹고 계속 먹잖아요. 그럼 포도당이 남어. 그럼 걔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지. 인슐린은 계속 어머 빨리 이 자동차 타세요. 그래서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세포에다 막 갖다 주면요. 포도당이 막 넘치잖아요. 그럼 세포 속에서 문 닫았어요. 이제 그만 오세요. 이러는데도 계속 와. 그럼 들어온 다음에 포도당이 안 되겠다. 나를 이제 안 써주네.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 우리 이제 그만해요. 오늘 에너지는 그만 만들어요. 이러면서 그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던 포도당들이 나가자. 여기 있으니까 이러고 써주지도 않고 아유 답답해라 하고 세포 밖으로 확 나가요. 이렇게 세포에 들어갈 때는 인슐린이 있어야지만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는데 세포 속에 들어온 애는 밖에 나갔다 들어갔다가 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집 문 열었다 닫았다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애가 아니고 너네 집 애는 밖에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 열쇠 자물쇠 이 인슐린 수용체 인슐린을 타고 들어와야 되고요. 이렇게 세포 속에 들어갔던 포도당은 이제 구연산 형태가 돼가지고 얘가 이 세포 밖으로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한 8개 정도가 뭉쳐갖고 우리는 할 일이 없네 하면서 혈관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뭉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4개가 딱 8개 정도가 포도당이 이렇게 딱 뭉쳐지면은 구연산 라이아제라고 하는 무슨 아제 이러면 이게 효소예요. 이 효소, 구연산 라이아제라는 효소를 만나면 이 포도당들이 중성지방으로 변해요. 그래갖고 지방이 돼요. 중성지방. 대박이죠.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신하게 하는 효소가 구연산 라이아제라고 하는 효소예요. 그렇게 해서 남는 포도당들이 지방이 딱 된 다음에 이게 딱 베둘레헴에 쏙 들어가면은 베둘레헴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려고 하지. 이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의 인생이에요. 일생. 여자의 일생이 아니고 탄수화물의 일생.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은 좀 남으면 밖으로 좀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 안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막 근육에 저장하고 막 이렇게 저장도 하고 막 남으면은 이렇게 해갖고 지방으로 확 바꿔가지고 베들레헴에다 확 넣어갖고 밥통에다 들고 다니. 그 밖으로 안 빠진다고. 이게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절대 밖으로 안 빠진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마 포도당이 밖으로 빠지게 하는 약을 만드신 분이 나오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노벨 평화상은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요렇게 됐는데, 근데 당류가 뭐냐면은 포도당이 요 소변에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응? 이게 나오는 구석이 없는데 왜 얘는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확 해가지고 지방까지 딱 가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 밖으로 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제 재밌게 하려고 소변으로 나오는 당을 인터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기요 왜 나오셨나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당이 뭐라 그랬냐면 1번 제가 말이죠.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인슐린 자동차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나왔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인슐린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 당이. 그래서 인슐린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보시더니 어디서 만들어요? 그리고 슝 보니까 췌장에서 만드네. 그래서 췌장에 가가지고요. 이보시오. 왜 안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췌장에서 내가 말이죠. 엄청 만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인슐린을 췌장이 튼튼하면 계속 만들 거야. 근데 왜 인슐린을 췌장에서 못 만들었을까요? 췌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원래는 잘 했는데요. 해도 너무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도 누가 너무해?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막 잘할 수 있는데 일을 막 엄청나게 많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어머 지쳐라 이렇게 하면서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팍 뻗잖아요. 딱 그거야. 일을 너무 많이 해. 그게 뭐예요? 밥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지. 당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췌장에서 계속 만들었지. 젊을 땐 상관없었는데 계속 한 40년 50년 그러니까 췌장이 어머 주인님 너무하네 너무 피곤해. 그래서 사실 그만 못하겠다.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이유. 인슐린 못 만들어. 이유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밥 먹고 빵배는 또 따로 있어.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밥 먹고 후식 먹고 거기에 또 과일 먹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빵이나 떡 같은 거 후식으로 또 먹고 그다음에 과일 먹고 또 뭐 나와? 그렇지 매실차가 나오지 매실차. 이게 음식점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자, 여기 이게 과일은 내가 비타민 먹은 거라고요. 이렇게 하고 매실차도 이거 비타민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당이야. 다. 그래가지고 이 췌장 입장에서 보면은 밥 먹고 떡 먹고 또 과일 먹고 이제 멈추실라 했더니 매실차 또 먹고 설탕 커피까지 먹고 앉았네. 이렇게 하면 당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뭐 이제 한 번 이랬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먹고 있잖아요. 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췌장이 팍 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파업을 하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모르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 화요일 날 또 영양소 강의를 또 대구 가서 했는데 거기 이제 남자분들이셨어요. 제가 과일을 왜 먹어요? 했더니 비타민 먹으려고 먹는데요. 그분도 나랑 똑같아.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했더니 그게요?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이게 지금 좀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이게 이런 게 다 당이야 살쪄 막 이렇게 알지만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게 다 비타민인 줄 알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거 다 당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식사가 많으신 분들은요. 이게 췌장이 계속 무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췌장이 무리하는 상황. 이 췌장이 무리해서 지쳐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계속 과로사를 시키면 못 만들게 되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일을 엄청 잘하고 젊은 사람이고 나는 막 엄청 튼튼해 이렇게 해도 막 급하게 시키면 어때요? 빨리 막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신경질 난다 막 못하겠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인슐린을 못 만드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 너무 제초가 있대. 즉 단순당을 자꾸 단순당 식사가 많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거를 막 계속 먹고 앉았고 나는 밥은 별로 안 먹는데 계속 뭐를 과자 같은 거를 계속 집어 먹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당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막 여러 개 붙어 있고 막 여기 또 막 식이섬유까지 막 꼬여 있어 막 이러면은 이걸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당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이 되는 속도가 천천히 돼. 그럼 이게 천천히 되면 혈관 안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천천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달달한 거를 계속 막 드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복잡한 당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당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단순하니까 금방 팍팍 쪼개지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달달한 애가 들어오면은 혈당이 팍팍팍팍 올라가. 엄청 쉽게 올라가. 어떻게 됐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에 이 혈당이 팍 금방 급속하게 상승해. 그럼 혈관이 뻑뻑해지는 속도가 그냥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야 빨리 인슐린 나와 이럴 거 아니에요. 급하게 빨리 파견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췌장이 막 허둥지둥 인슐린을 만들면서 많이 만들기도 하고 지 맘대로 막 이렇게 팍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한 10년, 20년 뭐 괜찮을 수 있어도 한 30년, 40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시면 췌장이 나 죽겠네 하고 자빠져. 그럼 인슐린 못 만들어. 그럼 인슐린이 없으면 혈관 안에 당이 돌아다녀도 그 당을 세포 속으로 치울 수 있는 다른 호르몬이 없어요. 인슐린은 대체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애고 잘 데리고 살아야 돼요. 대체를 할 게 되게 혈당이 떨어지면요. 혈당 올려줘 이렇게 하는 호르몬들은 되게 많아요. 뭐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도 혈당 땡기는 호르몬이고요. 글루카곤 같은 이게 췌장에서 나오는 애인데 그런 애도 혈당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주무실 때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한 3시간 정도 안 먹고 계속 주무시고 계시면 6시간 그러면 혈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글루카곤이 췌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 당을 막 쪼개거든요. 그런 식으로 혈당이 떨어진 걸 막는 호르몬은 여러 개가 있어. 근데 혈당이 팍 올라간 거를 치우는 호르몬, 혈관을 맑게 해주는 호르몬은 딱 한 개밖에 없어, 인슐린. 그래서 얘를 잘 달래면서 살아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달달한 거 자꾸 드시고 계시면 이게 췌장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라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라면. 자, 여러분 라면은 왜 나빠요? 일단 나쁜 놈이야. 그죠? 그럼 뭐 이게 식용 뭐 튀겼다, 뭐 기름이 안 좋다, 뭐 첨가물이 많다, 뭐 밀가루다, 뭐 방부제 들었다, 뭐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 이거는 다 나쁜 요소야. 근데 탄수화물 부분에서 왜 라면이 나쁘냐면 이게 탄수화물은요, 입자가 이렇게 큰 게 붙어 있잖아요. 당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이게 조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입자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 탄수화물이 크게 이렇게 큰 라면이 나쁘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탄수화물 입자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고온 조리 과정을 거치면 고온으로 자꾸 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열을 그러니까 자꾸 가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고온이나 고압 조리 과정을 자꾸 하면은 이 탄수화물은 입자 크기가 작아져요.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 그리고 입자 간격이 넓어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컸는데 한번 열 처리를 하는 가공을 딱 하면 이 큰 입자가 작아져. 일단 작아져. 그리고 입자 간격이 따닥따닥 붙었던 게 이렇게 넓어져. 이렇게 넓어져요. 그냥 한 번 더 고온 과정을 또 하면 이 입자가 또 작아져.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면서 입자 간격이 넓다하게 이렇게 넓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화 효소가 여기 들어가서 팍 자르려고 할 때 소화 효소가 작동하려고 할 때 이렇게 당이 막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자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우, 그죠? 식이섬유까지 꼈으면 이거를 자르기가 엄청 어려운데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입자도 조그만 해갖고 그냥 나 잘라주시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그냥 확 자를 수가 있잖아요. 엄청 쉽게. 그러면 혈당이 당으로 쪼개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근데 라면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라면 면발 만들 때 고온 까만색으로 해야 돼. 라면 제조 과정. 이게 어디 나오냐면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 책이 그러니까 과자 만들던 식품공학 박사님이 양심선언하고 쓴 책이에요. 진짜 좋은 책 읽어야 돼요. 예. 근데 이 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이 어떠냐면은 처음에 면발을 만들 때 일단 고온으로 증숙해요. 그러니까 고온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증숙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고온 증숙 면발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튀겨. 튀기고 고온으로 말려. 건조.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집에서 소비자가 또 삶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고온 증숙 튀겨. 건조해. 집에서 또 삶어.
그러니까 고온 조리 과정을 4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라면 안에 들어있는 똑같은 밀가루가 내가 밀가루로 그냥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막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끓여서 먹어. 수제비 만들어서 먹었어. 이거랑 라면 똑같은 밀가루인데 막 이렇게 조리돼가지고 이렇게 삶아 먹는 거랑 어떨 것 같아요? 라면이 훨씬 빨리 소화됩니다. 즉 혈당을 팍 올려요. 혈당이 그냥 콱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속도가 이게 포도당으로 쪼개져서 간에 저장돼서 여기 세포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중성지방 됐다가 딱 배둘레는데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빠르지. 바로 쪼개지는데? 혈당도 그냥 팍 올리고요. 살찌는 속도도 그냥 고속도로 KTX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라면은 뭐 튀겼다, 첨가물 많다, 밀가루다, 뭐 방부제 들었다, 뭐 이런 것 빼고 탄수화물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혈당을 팍 올리고 살 엄청 빨리 찌고 배가 확 불렀다가 확 꺼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음식이에요. 엄청 효과적이에요. 엄청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드시네. 그래서 요즘에 건조시킨 거, 그러니까 튀기지 않고 건조시킨 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메에도 건면이 있거든. 건면. 건면. 왜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건면이 나오거든요. 이 건조시키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국물이 흡수가 잘 안 된대요. 그 봐봐, 흡수가 왜 되겠어? 빨리 분해될 정도로 이 입자 크기가 이렇게 약하니까 거기 국물이 잘 스며들어. 그게 맛있잖아. 그래서 건면은요 정말 이렇게 끓여보면 시간이 더 걸려요. 이게 익는데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메이 건면 있잖아요. 이게요 양념이 잘 스며들게 특허를 받은 건면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라면은 이게 이래서 안 좋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밀, 통밀. 자, 그러면 흰쌀밥 어떻게 생각해? 흰쌀밥. 흰쌀밥하고 이게 뭉개져서 나오네. 이게 커져서 그렇구나. 흰쌀밥과 그냥 빵. 백밀빵. 얘는 얼마나 혈당을 올릴 것 같아요? 혈당 올리는 거를 GI 수치라 그래요. 글리세릭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요. 누가 기준이냐면 설탕을 50g을 딱 먹잖아요. 우리가 딱 먹고 이제 바로 딱 혈당을 재요. 먹기 전에 딱 재고 50g을 딱 먹어. 그런 다음에 2시간이 지난 다음에 혈당을 또 손을 탁 찔러가지고 피를 딱 꺼내갖고 혈당을 탁 재요. 그때 그거를 내 거를 100으로 딱 잡아. 기준. 그러니까 설탕 먹었을 때 설탕 50g 먹고 2시간 지나서 올라가는 내 혈당이 100으로 딱 기준을 잡고요. 100을 딱 설탕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만약에 감자를 5개를 먹었어. 그러면 감자 5개 안에 설탕이 50g 들었다. 그럼 감자를 5개 먹고 뭐 옥수수가 뭐 2개 정도 먹으면 설탕이 50g 들었다. 그럼 그걸 먹어요. 그 얘를 먹기 전에 혈당 재고 2시간 지나서 혈당을 딱 재면은 이게 저혈당이다. 그러면은 저혈당 식품이다. 그러면요. 55까지 올라가면은 저혈당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탕이 100인데 뭐 감자나 옥수수 같은 거 딱 먹었더니 55 올라갔다. 그러면 55 밑이다. 그러면 저혈당이고요. 중혈당은 뭐냐면 56부터 69까지가 중혈당이고 고혈당은 뭐냐면 얘는 뭐 거의 설탕이랑 맞짱 뜨는 애다 이런 얘기 뭐냐면 70부터 100까지. 그럼 이게 거의 이제 설탕하고 맞짱 뜨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백미밥, 백밀빵 드시면요 거의 92, 막 98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설탕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통밀빵, 제가 어제 통밀빵 그 수요일날, 어제도 만들었구나. 통밀빵 만들고 만약에 현미밥 드시잖아요. 그러면 얘는 혈당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통밀빵, 현미밥 45, 48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이게 뭐야? 저혈당 식품이 저혈당.
그래서 제가 아메이 퀸 냄비로 빵 굽잖아요. 통밀로. 제가 이거 통밀사로 갖다 또 진짜 놀랬잖아요. 생협 안 가고 어떻게 저기 마트에서 해결 좀 봐보려고 롯데마트를 갔는데 왜냐면 생크림을 사야 돼서 갔더니만 통밀가루를 우리밀 통밀을 안 팔더라고. 그러니까 호주에서 직수입한 통밀가루가 있어요. 근데 그 통밀 제가 왜 안 샀게요? 그거요. 적도를 통과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충제를 그 위에다 그냥 뿌려요. 진짜예요. 그 밀가루를 밀을 수확하고 엄청 바짝 말려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짝 말려도 적도 통과하고 습한 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벌레 생기지 말라고 약을 막 살포한다니까. 그거를 통째로 갈았다 그러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먹으면 속이 아픈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밀 먹으면 어때요? 그런 걸 안 하잖아.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통밀 가루는 있는데 우리나라 게 아니야. 우리밀은 백밀가루처럼 만들어 놓은 것만 팔더라고. 에휴, 그래가지고요. 그냥 또 생협 가잖아요. 우리 생협 가면 통밀 가루, 우리밀로 된 통밀 가루를 팔아요. 그걸로 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일반 오븐에다 만들면 못 먹어요. 까슬까슬해서. 근데 우리 아메 퀸냅이다 하면 수분이 안 날아가니까 촉촉한 빵이 돼요. 대박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걸로 빵 만들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오븐 안에 직화를 받으니까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못 날아가게 하려고 버터 같은 걸 왕창 넣어야 돼요. 그 기름기를. 그래서 카스테라 만들면 우리 카스테라 이렇게 종이 이렇게 쫌쫌쫌 이렇게 오그라져 있잖아.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제끼면 풀르면 막 손에 번들번들 기름이 묻잖아요. 그게 밀 안에 그 계란 이런 수분 안 날아가게 하려고 엄청난 버터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버터도 100%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100%안 쓰는 게 문제죠. 100%또 무슨 말이냐. 버터를 정말 100% 유지방을 쓰려면 돈이 엄청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식용유에다가 약품 넣고 굳힌 거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먹을 거 만드는데 그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 버터 써야 되는데 제가 통밀로 카스테라 만들 때 버터 안 쓰고 그냥 포도씨유 쓰거든요. 그런 거 써도 수분이 안 날아가. 왜냐면 우리 퀸 냄비는 수분이 이렇게 딱 머금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통밀로 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사 먹는 거지. 사 먹으면 어떻게 돼? 그쵸. 우리 고혜영 리더님이 어 저기 엄마들 요리 가르쳐 줬는데 빵 만드는 거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화성 씨라고 있는데 냄비 아메 후라이팬 사가지고 아이들 빵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빵을 좋아해서 맨날 어디 가서 파리바게뜨 있는 데 사서 먹였는데 집에서 빵을 만들어서 먹이면서부터 아이 엉덩이 아토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우리밀로 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우리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냥 아토피 없어서 뭐 좋은 밀가루 먹었을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췌장하고 연결됐어요. 제가 진짜 카스테를 만들고 빵을 집에서 만들어야 하고 퀸으로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건요. 이거 지금 당뇨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당뇨. 이걸 알까? 그냥 맛있는 걸 해 먹어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는 당뇨인과 비당뇨인으로 나뉜다면서요. 진짜 아니에요. 뭐 물론 나중에 췌장을 만들어서 뭐 인공적으로 넣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좀 그렇고 어쨌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건 정보죠. 있고 없고는. 내가 이런 정보가 있고 없고는 이런 커뮤니티에 접속하면 있는 거고 안 접속하면 없는 거예요. 뭐 통밀빵 사 먹어 진짜 100%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븐에다 구우면 다 빠스라지니까 이 수분이 통제가 안 되니까요. 안 그러면 수분 안 날아가게 하면 버터 들어가야 돼. 그러면 느끼한 빵 된단 말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덕션이 있으면은 발효빵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당뇨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거 귀찮아서 저는 진짜 있잖아요.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스티브 잡스, 잡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파 보니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아 보니 나 대신 링거 맞아주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얼마 주면 몸을 파시겠어요.
이제 아무도 못 팔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정말 그래서 근데 평소에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알고 모르고나 어떻게 해서 먹을 건지는 알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진짜 제가 빵 만드는데 4가지 재료밖에 안 필요해요. 진짜 첨가물이 하나도 없지. 통밀, 유정란, 우리 그다음에 유정란, 식용유, 포도씨유, 그다음에 유기농 설탕. 딱 이 4개만 있으면 빵이 만들어져. 진짜. 왜 안 해? 알면 할 텐데 몰라서 못하는 거.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배우고 싶은 분은 손 드세요. 제가 가서 가르쳐 줄 수 있어. 무료로. 그래서 요렇게 이게 혈당하고 연결되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근데 정말 요즘에는 엄마들이요. 먹는 걸 포기했대요. 일하느라고. 그래서 먹는 걸 반찬을 포기했대. 반찬을. 그래서 어디에 반찬 가게를 돌아다닌대. 그랬더니 우리 리더님 중에 한 분이 늦둥이 났거든요. 6살 얘기네. 친구 엄마들이 이 애기 자기 또래들을 반찬 가게 음식을 막 먹이니까 애가 고혈압,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나온 거. 7살짜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포기할 게 따로 있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 혈당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이게 아까 고온으로 요리를 해도 탄수화물이 쪼개지는 게 이렇게 쉽게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고온 고압으로 요리하는 게 뭐냐면 압력밥솥이에요. 진짜 제가 이거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사실 전기밥솥을 안 쓴 지 13년 됐어요. 압력솥도 썼었는데 그것도 치웠어요. 밥 맛있잖아요. 칙칙칙칙칙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전기밥솥을 치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내솥 있잖아요. 이 내솥. 그게 안에 다 코팅으로 돼 있어요. 그 코팅 다 벗겨지면은 내솥도 새로 바꾸시잖아요. 그거 누가 먹었을까요? 설거지하면서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먹은 거야. 진짜 아니에요. 네, 이거 알고 내 솥이 되게 찝찝했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압력밥솥 그래가지고 또 썼는데 칙칙칙칙한 밥이 맛있잖아. 근데 이 탄수화물을 알고 나니까 결국 고온 고압으로 요리하면 탄수화물 입자가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작아진다. 그 소화가 잘 된다. 정말 위장 기능이 특별히 나빠갖고 나는 막 진짜 찹쌀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야. 막 이런 사람 저는 아니니까. 아닌데 굳이 압력솥을 밥을 하면 입에 착착 붙겠지만 그건 뭐예요? 빨리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달달하니. 그래서 이때부터 내 이거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우리 아메이 퀸 냄비에다 냄비밥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냄비로 밥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있죠. 우리 아메이 퀸 냄비 좋아하시는 분들 다 냄비밥 하잖아요. 인덕션은 예약 취사도 돼요. 밤 12시에 쌀시도 얹어놓고요. 6시간 후 예약 취사 딱 누르면 아침 6시 밥 돼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냄비밥 되게 쉬워요. 센 불에다가 딱 가열한 다음에 팔팔 끓으면 3단 제일 낮은 불로 딱 내려갖고 20분 맞춰놓으면 바로 밥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온으로 해서 밥 안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냄비밥 도사님 되고 압력밥솥밥 별로 안 좋아. 이거 살찌는 밥이에요. 실은. 왜? 이런 지할 수치나 이렇게 당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알면 이런 걸 안 해 먹을 거예요. 모르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정말 제가 이 연사 소리 높여 정말 제발 좀 빵 만드는 것도 좀 배우시고 아니 뭐 안 좋으니까 그냥 밥만 먹어 이렇게 하기는 진짜 너무 삶에 판타지가 없지.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돼요.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고 대안이 그렇게 불편하게 있지 않아요. 괜찮은 방식으로 있어요. 되게 편하면서 좋게 쉽게. 근데 자기가 그런 커뮤니티가 없을 뿐이에요. 그 어려운 걸 누가 하겠어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이 이렇게 해요. 저 13년 동안 엄청난 많은 분들에게 빵을 가르쳤고 밥을 이렇게 해 먹으라고 얘기했고 이 얘기들을 해줬어요. 자, 우리가 인슐린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죠? 자, 어쨌든 자, 소변으로 나온 당을 인터뷰했는데 인슐린이 없어.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왔을 뿐이야. 이렇게 해갖고 췌장에다 인터뷰를 했더니 어머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드세요 주인님이. 그다음 또 달달한 거를 많이 드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만 이유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뭉텅하게 나오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어설프네요. 아직은 어설픕니다. 제가 이걸로 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다. 탄수화물을 너무 달달한 것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먹어서 인슐린이 나오는 췌장이 지쳐가 무리해가지고 인슐린 못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 당뇨가 된다. 그런 게 있었구나. 자, 두 번째. 이게 전부냐? 아니에요. 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요 소변으로 나오는 당을 또 인터뷰했죠. 인터뷰해가지고 저기요. 이번에도 인슐린이 없어서 나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인슐린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 인슐린 많아. 근데 왜 나왔어 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당뇨인 사람들 중에요. 인슐린 제대로 나오는데 당뇨인 사람도 있어요. 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인슐린이 없어서 당뇨 된다는데 인슐린 많아서도 당뇨가 돼? 쭉 보니까요. 쫙 째려봐야 돼 여기를. 그래서 보시면 인슐린이 많다. 이건 뭐예요? 혈관 안에 인슐린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는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잘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혈관 안에서 인슐린과 포도당은 잘 만나. 그래서 둘이 만났어. 근데 어디서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 그래서 세포막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보세요. 아니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띵동띵동 했는데 세포막한테 물어본 거지. 세포막. 아니 지금 인슐린이 왔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요. 그랬더니 세포막이 뭐라 그랬게요. 너무 많이 와. 너무 지쳤어. 얘는 말이야 문을 열어주면 또 오고 계속 와. 막 이렇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포막 인슐린 저항이라고 해요. 세포막이 어머 징그러워 너무 많이 와 너무 고만아 그래가지고 띵동띵동 해도 안 해서 모른 척해. 없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인슐린이 왔는데 안 알아봐줘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당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혈관 안에 당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슐린을 막 팡팡팡팡 분비해가지고 야 빨리 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혈관 안에서 빨리 세포로 치워 이렇게 했는데 안 치워져. 세포에서 세포막이 이거를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럼 어떻게 혈관 안에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이게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 췌장에서 아니 저기 뇌에서 야 빨리 치우라니까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췌장이 어떻게 해?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나 인슐린 엄청 보내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인슐린을 계속 더 보내고 막 계속 보내요. 그러면 인슐린이 막 혈관 안에 막 넘쳐나요. 넘쳐나. 그래서 모든 인슐린들이 막 세포막에 가가지고 문 열라고 이렇게 막 두들기 패면은 막 세포막이 문을 하나 열어줘. 험해 나쁜 놈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아도는 당이 소변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남아도는 게 아니죠. 세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은요. 곧 췌장이 멈추기 직전이에요. 왜요? 췌장은 엄청 무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병원을 가셔야죠. 네. 병원에 가시면요. 이럴 때 뭐라 그러냐면 고인슐린 혈증이라 그래요. 혈증, 증상. 인슐린이 높다, 인슐린, 혈액 속에 그런 증상, 이런 뜻이 엄청 쉽죠? 말이 어렵지. 딱 해보면 그냥 인슐린이 혈액 속에 엄청 많다. 왜? 세포 속에 이놈의 당이 안 들어가니까 췌장에서 막 계속 인슐린을 만드는 상황. 진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이러면 병원에 일단 가시고요. 영양소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세포막이 건강하면 되죠. 세포막이 건강하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가 되게 높으면 인슐린을 빨리빨리 잘 처리하겠죠. 그래서 세포막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고인슐린 혈증이 많이 좀 다운돼요.
이거는요, 오메가 다이어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살 빼는 책 아니에요. 오메가3의 기능성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써져 있는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절반은 식단에 대한 이야기고 절반은 오메가3 기능성에 대한 책인데요. 진짜 사서 읽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혈당 조율과 오메가3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세포막에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있을수록 훨씬 세포막의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해요. 세포막이 더 그러니까 이런 인슐린이나 이런 거에 감지하는 게 훨씬 민감하게 잘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작동할 수 있어요. 이걸 세포막이 지금 오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양소에서는 오메가3를 많이 드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고 싶죠. 왜요? 혈당이 쪼개지는 속도를 일단은 천천히 하고 이 모든 흐름을 천천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오메가3와 식이섬유를 꼭 같이 드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칼슘. 칼슘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할 때 칼슘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칼슘이. 근데 여자들이 갱년기에 골다공과 함께 이 당뇨가 오거든요. 많이. 그럼 뭐라 그래? 아유 늙어서 그래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여성 호르몬이 이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누수되지 않게 이렇게 딱 잠궈주는, 그러니까 뼈에 우리 뼈에 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들이 엄청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오면은 여성 호르몬 그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각 몸속에는 각종 그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많이 못 가겠죠? 그러니까 칼슘이 되게 많이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갱년기 오면은 막 여기저기 다리도 쑤시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가슴도 막 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거 막 얼굴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용체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여성 호르몬 양이 적으니까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도 이게 뼈도 칼슘을 딱 잡고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여성 호르몬이 하는 일인데 그걸로 많이 못 가니까 칼슘이 줄줄 샌다는 거지. 줄줄 세면은 이렇게 인슐린을 막 분비해야 될 때 얘가 필요한데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칼슘 이온이 갱년기와 함께 칼슘이 많이 부족하면서 골다공도 오지만 인슐린 분비할 때 필요한 이 칼슘 이온도 많이 필요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당뇨가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으로 아플 수 있다. 총체적 난국으로 아플 수 있는데 영양소는 이런 걸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포막 인슐린 저항 같이 고인슐린 혈증이 왔다 이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환경 쌤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고인슐린 혈증으로 당뇨가 올라갈라 이런 사람들은 밥을 굴머라 이렇게 딱 나오는데 당뇨 환자 보고 밥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인슐린이 혈액 속에 많다 이러면요 이 사람은 지금 췌장이 되게 무리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일단 조금 절제해주면 이렇게 인슐린 그러니까 혈당이 덜 올라갈 테니까 이렇게 이런 증상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막 마음대로 밥을 굶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분이 했던 클리닉에서 했던 일이고요. 우리는 일단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시고 우리는 의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당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뭐 약 먹어야겠네요. 그냥 약 주면 떡볶 와서 집에 떡볶 먹고 이러지 마시고 아니 진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시면 나중에 췌장에 올스톱해요. 왜 올스톱 하겠어요? 우리 몸은 엄청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데 스스로 안 만들어요. 아 편한데 왜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방청소 자꾸 해주면 내가 방청소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좀 버티면 엄마가 해주잖아. 그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밖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만들어서 정말 못 만드는 상황이 오고 계속 약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진짜 문제거든요. 안녕히 리더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자꾸 켜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정말 내가 식생활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조절하고 영양소들을 챙기고 식사를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내 혈중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있어요. 고인슐린 혈증이에요. 그리고 당뇨 경계에 와 있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너무 많이 만들고 무리하고 있으니까 식이섬유 많이 들어있는 식사, 그 다음에 오메가3와 칼슘 이온 이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세포막 인슐린 저항도 문제이긴 하지만 혈액이 너무 탁해서 인슐린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혈액 안에 막 너무 지저분한 게 막 많아. 막 많아. 그러면 당과 인슐린이 못 만나. 요즘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우리는 만나고 싶은데, 막 중간에 막 껴있어. 이래도, 인슐린 저항이 올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것도 혈관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레시틴. 사실 레시틴은, 그쵸. 계란 노른자나, 흰 콩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계란 노른자는 또 콜레스테롤이 있으니까 콩으로, 우리 아메에는 콩으로 된 거 팔잖아요. 이런 유화제예요. 사실 레시틴이 유화제거든요. 그래서 녹여요. 이런 기름들을 녹여갖고 쓱 버려요. 이거 레시틴 데모 오늘도 했는데 진짜 보시면 그냥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 청소할 때 이 레시틴 많이 필요하고 또 혹은 오메가3 같은 거를 많이 드셔도 혈관 청소 잘 됩니다. 혈액을 맑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소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좀 드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진료도 하시고 근데 병원에서요 만약에 당뇨가 130 정도 딱 중간에 아니 좀 있으면 심해지겠네요.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시간 지나면 약 먹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약이 뭐냐 했을 때 처음에 이게 베타세포 자극하는 약을 줘요. 여러분 베타세포가 지금 퍼져갖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잘 못 만드는데 더 만들어 이 약을 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 조한경 선생님이 한자혁명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진짜. 그래서 약보다는 내가 몸의 상황 전체적인 이런 당의 이런 사이클 이거를 내가 천천히 돌아가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게 진짜 근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타 세포를 자극하는 약을 줬다가 이게 더 이상 이제 얘가 뭐 말이 안 듣는다 그럼 그냥 인슐린 주사를 주는 거죠. 이게 진짜 되게 위험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체지방을 빼시면 이런 것들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체지방 5kg 감량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당과 관련된 이런 대사작용들도 더 원활하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덜 생겨요. 그래서 체지방 빼시라 진짜 다이어트가 아니고 체지방 감량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생활의 문제예요. 이건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그런데 당뇨는요 2가지 유형이 있어요.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형은요 선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아 당뇨를 하거든요. 전체 당뇨 인구의 10%. 그러니까 처음부터 췌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뇌하 수체 같이 이렇게 당을 조절해 이렇게 하는 뇌 기관 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가들이 1형 당뇨예요. 이거는요 이런 거 다 소용없어. 이거는 그냥 빨리 병원 가고 약 먹어야 돼요. 조절.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2형 당뇨는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에 아까 그거 막 달달한 거 자꾸 먹고 밥도 먹고 또 먹고 막 오메가3 부족하고 칼슘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당뇨거든요. 이렇게 2형 당뇨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뇨가 너무 많은 사람이 앓고 있으니까 다들 막 약 먹으면 되지 뭐 인슐린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진짜 위험한데 당이 혈관 안에 떠 있다 이 자체로 위험하다. 좀 자체로 제가 봤을 땐 자체로 위험한데요. 당이 혈관 안에 많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혈관이 녹는다. 그러니까 출혈이 생겨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기 젤 때 설탕 같은 거 넣으면 고기가 연해지잖아요. 소고기 질긴 거. 그러면은 그게 단백질인데 그게 연해지는 게 설탕을 넣으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혈관이 전부 다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당이 막 계속 돌아다니면은 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맛있어져.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 약해져, 약해져. 그래, 그냥 평소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프라그 같은 게 막 이렇게 혈관에 이런 게 뭐가 꼈어요. 근데 이런 혈전 같은 게 뭉친 게 이렇게 딱 끼면 어떻게 돼요? 이게 1분 안에 혈액이 확 몸을 돌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심장이 압을 팍 가겠죠? 야, 너 나가! 이렇게 팍 압을 가했을 때 이게 뿅! 이렇게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혈관이 이렇게 얇아져 있는데, 여기가 풍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심장에서 터지면 심장 출혈, 뇌에서 터지면 뇌 출혈 뭐 이런 거예요. 네. 주무시다가 갈 수가 있어요. 하늘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긴데 31살인데 친구가 죽었대요. 왜 죽었냐? 심장 출혈 때문에. 근데 왜 그랬대 했더니요. 걔는요 생활이 개판오분정이었어요. 이러는 거. 막 밤에 먹고 지 맘대로 먹고 밤새고 놀고 막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다가 심장 출혈 가버렸어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이 혈관에 돌아다닌다는 거는 혈관이 약해져가지고 터질 수 있다는 거. 특히 뇌혈관 이런 데는 되게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 그냥 하늘로 갈 수, 천국에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늘로 가면 뭐 갔어. 근데 만약 안 가고 살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마비가 뭐. 이게 진짜 어떻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당뇨 되게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혈관 안에 이렇게 당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 같은 데 어때요? 정말 뭐 핏발 섰다 이게 보면 눈에 막 혈관이 쫙 있잖아요. 모세 혈관이 막 있잖아요. 거기에 당이 쫙 꼈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그래서 당뇨성 망막병증, 그게 뭐냐면 3대 실명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잖아. 진짜 실명. 너무 무섭다. 그리고 세 번째, 다리 잘랐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 진짜 이거 뭐냐 하면은, 이게, 요즘에 우리 아메이의 그 풋코어 근육, 우리 발에 있는 근육이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힘을 내서 가게 하는 근육과 균형을 잡게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고 딱 서게 하는 그런 근육과 동력을 내서 막 걷게 하는 근육인데 내재된 근육. 이런 게 내재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걷는 균을 외재근을 해요. 근데 이 발에는 혈관이 정말 미세혈관이 엄청 있어요. 그런데 이 당뇨 환자들이요. 정말로 발톱 깎다가 살짝 상처가 나는데 이 혈관에 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안 아물어요. 아, 대박. 아까 여기 이게 단백질 조직이 약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골마 터져서 발 잘라요. 이 밤에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요. 진짜예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제가 그냥 뭐 냄비 한 개 사가지고 진짜 이 냄비로 압박 만들어 먹어 이러면 아이들 건강해져. 막 제가 냄비 한 개 팔라고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이 사태가 터져요. 제발 진짜 주변에 있는 분들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안메일 전달해야 돼. 그래서 진짜 지혈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다리 잘랐다 발 잘랐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신장이 망가져. 이게 무슨 말이냐. 혈관이 뻑뻑하니까 어때? 우리 몸의 정수기가 신장이거든. 혈액 정수기. 어. 혈액이 맑아야 돼. 그거를 막 걸러주는 애가 신장이에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신장이? 끈적끈적한 피에 대해서 참을 수 없이 계속 걸러.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나중에 퍼져. 그럼 어떻게 돼? 신장이 퍼지면요. 신장 투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몸 밖으로 빼요. 왜? 콩팥이 기능을 정지했으니까. 그러니까 피를 밖으로 빼서 필터를 통과해서 정수를 한 다음에 정화를 한 다음에 다시 몸에 넣어줘. 그게 신장투석이에요. 이거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진짜. 이게 연쇄적으로 막 이렇게 다 망가져.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제가 왜 압력밥솥 치우는지 아시겠죠? 왜 냄비밥 하고 앉았겠어요? 제가 입 아픈 와중에? 진짜 냄비밥 해요. 입 아픈 와중에. 입 아픈 와중에 빵 구워놓고 나갔어요. 어릴 때 우리 애들. 왜냐면 애들 입을 10살 때까지만 좀 잡아두라 그러거든요. 왜 미각세포가 우리 왜 어릴 때 엄마가 해줬던 그 빵 그거 그 김치전 맛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릴 때 기억이거든요. 그렇게 한 10살까지만 입을 딱 잡아놓으면은 이렇게 기억세포에 이런 게 맛있는 거야.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나중에 뭐 대학 가면 다 무너지죠. 막 이상한 거 막 먹어도 결국 다시 돌아와.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투자하라고 세포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포에 투자. 건강하게 살면서 진짜 아프면 어떻게 되게 진짜 주변에 진짜 다 민폐. 자,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뇨는 한 이 정도 아시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오우 이렇게 고인슐린 혈전 세포막 인슐린 정확까지 알고 계시는 소비자는 정말 대단한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어디에도 이렇게 쉽게 설명한 게 별로 없어. 의사 선생님들은 다 어렵고 책도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뭐씩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 왜냐하면 다 단편적인 얘기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그 다음에 오메가 다이어트, 환자 혁명, 이 세 가지 책과 암에서 당뇨 관련된 강의를 듣고 이걸 다 짬뽕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어보세요. 원전을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은 얘기들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정도만 좀 아셔도 어마어마하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당뇨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비만, 살찌는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새 이렇게 들어와서 듣고 계셨어요? 제가 아까 컬트쇼 그 있잖아요. 물만두 그거 듣고 나니까 강의를 이렇게 코미디 버전으로 해야지 재밌어. 말이야. 코미디 버전이 됐어요. 너무 재밌어서. 자, 우리 희수 씨 어땠어요? 들을만 하셨어요? 아, 네. 되게 어려울 내용인데 되게 쉽고 재미있게 재밌었어요? 해주셔가지고요. 네, 이해가 쏙쏙. 그리고 어제 라면 먹은 걸 아주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잊어버려. 그냥 한 번 했으니까 됐고 다음에는 먹지 마요. 네, 어쩌다 먹는 건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되게 당뇨 그냥 라면 같았는데요. 네네. 되게 다시 한번 무섭다는 생각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빵 만드는 것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냥 엄마들 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든데 뭘 또 빵을 만드냐 사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세포에 투자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그게 아이만 위한 게 아니에요. 나나 우리 남편 네. 다. 우리 아프면은 완전 이게 비용이 완전히 지금 근데 지금 근데 작은 걸 바꿔서 이렇게 그냥 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걸 되게 확산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 참 좋아요.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들 이 안에 막 다 있거든요. 젊은 엄마에서 우리 희수 씨를 제가 열심히 가르쳐 놓고 싶네요.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만드는 빵 교회도 가지고 가시고 주변 분들에도 나눠주시면요. 어머, 이런 걸 집에서 했어. 이러지만 그럴 때 이런 게요. 췌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것도 무슨 소리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주면요. 그런 거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요즘에 애들 하나 아니면 둘이 하나 정도 아이들 있고 또 건강 진짜 오래 사는데 이게 막 영양제 먹고 약 먹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생활을 바꿔야 돼. 생활을. 먹고 사는 것들을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냄비 들고 찾아갈게요.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왕언니 어젯밤 1시에 그럼 운동하신 우리 어디 가셨나?
나가셨나? 가버렸네. 우리 희승 언니는 어떠셨어요? 아직도 집에 못 가셨나요? 네, 아직 자동차 아니에요. 음, 저 근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저 아까 이제 고온과 고압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입자를 작게 하고 그거를 간격을 넓힌다고 네네.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압력밥을 버리고 이제 냄비밥을 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냄비밥은 이제 어쨌든 고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압력 고압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압력밥솥의 압도 있잖아요. 예. 고온 고압일수록 네. 훨씬 더 탄수화물이 그렇게 된대요. 그거는 내 네. 아이를 치는 달콤한 유혹 책 읽어보시면 탄수화물 가공에 대한 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요, 압력밥솥에 한 밥은 찌그러져 있잖아요. 예, 그 쫀쫀하게 되게 입에 착착 붙잖아요. 아, 근데 냄비밥을 하면 밥알이 날아다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옥수수를 집에서 찐 거랑 팝콘으로 팍 튀긴 거랑 어떤 게 더 빨리 소화되면서 혈당을 올리겠냐라는 질문을 해요. 어떤 걸 것 아, 같아요? 팝콘이에요. 팝콘이 훨씬 혈당을 빨리 올려요. 왜냐면 고온에다가 이게 튀겼기 아, 때문에 훨씬 흡수가 빨라요. 그러니까 아, 쪼개지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요. 밥을 한 공기 밥알을 딱 담는다 그러면은 냄비밥으로 하면 밥알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밥알 수를 센다 그러면은 압력밥솥에 한 밥알이 밥 한 공기에 더 많이 들어가요. 예,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 예. 흡수도 더 빨리, 그러니까 분해돼서 소화되는 속도도 더 빠르고 양도 더 많이 먹는 게 압력솥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냄비밥 예. 했더니 진짜 밥이 날아다녀갖고 맛없다고 막 그랬는데요. 아, 그랬는데 맛 지금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 그 처음에는요 되게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당뇨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예. 천천히 바꿨어요. 그냥 바꿔야 돼요. 음, 밥을 또 많이 먹지도 않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바라현미 같은 거 사가지고요. 이렇게 불려갖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고 냄비밥 해요. 근데 조금 너무 그러면 찹쌀 조금 넣고 같이 밥을 하잖아요. 되게 잘 돼요. 맛있어요. 네. 그렇게 안 거칠어요. 네. 아, 생각보다 안 거칠어요. 해보세요. 네. 네. 그러면 그 네. 햇반 있잖아요. 네, 햇반. 네, 그건 어떻게, 그럼 그거는. 햇반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네. 대용식, 그러니까 뭐냐면 급할 때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캠핑을 갔다거나, 밥을 할 수 없다거나, 뭐 네.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그 집에서 살면서 햇반을 막 먹을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근데 그것도 실은 햇반도요, 그 고온 네. 고압에 밥 해가지고 넣을걸요, 아마? 아, 네. 저는 생활할 때 하는 우리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뭐 비상으로 뭐 낚시하러 가시거나 등산 가시거나 캠핑 갔는데, 그때까지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집에서 살 네. 때, 집에서 사는 용으로. 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빵을 만들고, 또, 네, 그걸 가지고서는 영양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메이 제품도 그럼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저는 너무 이렇게 배웠어요, 좋겠다라는 아메이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 커뮤니티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좋고요.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네, 사람들한테 좋은 거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좋고, 뭐 그분이 네, 듣고 집에 있는 오븐으로 빵을 구워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네, 네, 괜찮아. 네 냄비가 좋은데 이거 왜 안 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네, 생활을 바꾸고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또 그런 커뮤니티가 같이 이렇게 이게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롭고 결국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같이 네, 이렇게 네, 하면 그 커뮤니티가 커지고 건강한 생활이 펼쳐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네, 아메이는 굉장히 그런 ESG 경영이 요즘에 무슨
것처럼 쓰여지고 있지만 그게 원래 진짜 갖고 있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를 쓰는 문제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일렬로 같은 논리 안에 있기 때문에 되게 머리가 안 무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좋은 사람들끼리 뭉치고 커져요. 아, 네.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엄마들이 이건 지금 저녁 때긴 하지만 낮에도 막 모여갖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또 방해하면서 이렇게 커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줌으로 좀 이렇게 좀 조용한 시간에 만날 수 있고 너무 기술이 좋아서 제가 판사하는 것도 그대로 다 볼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화이트보드 집에서 그냥 막 이렇게 판사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당뇨가 돼. 근데 진짜 집안에요.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 당뇨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누군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으로 진짜 이제 병원에 가야죠. 가야 되긴 하지만 생활을 케어하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죠.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우리한테 맞춤형 눈높이로 얘기는 잘 안 하죠. 근데 바빠 돈 버느라고. 그렇죠. 우리가 책 읽고 같이 이렇게 프로슈머예요. 그러니까 책 읽고 우리가 배운 거를 같이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유하는 거고 또 대안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밥은 이렇게 빵은 이렇게 만들면 좋아. 그러면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카스테라 그 4가지 재료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설탕 넣어보면 기절해요. 제가 설탕량을 줄여놨거든요. 그래도 맛이 참 좋은데 그럼 시중 빵은 대체 얼마가 들어갔단 진짜 밀가루부터 해서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알면 아 이런 것들이 대안이 있구나. 옛날 대안 없는 소리 하면 무서운 소리지만 되게 쉽게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오븐이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빌트인 돼 있는데 쓰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지 몰라서 그냥 가르쳐주면 돼요. 그걸로 해. 그리고 가르쳐주면 돼요. 재밌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희수 씨 집에 모이세요. 우리 같이 빵 만들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차로 네. 움직이시면서 그 강의를 들으시네. 네. 자, 좋습니다. 또 우리 희전 언니, 호텔에 살고 계시는 희전 언니는 나가셨나요? 나가셨네. 안 계신다잉. 자, 우리 조순환 미더님, 화면을 여신 건 애프터를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잘 들었고요. 네. 아이, 뭐냐 하면, 그, 밥솥에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 네.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동안에 그 전기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 쿠쿠. 예, 그거 예, 칙칙칙칙 하면서 되잖아요. 그 코팅 예, 냄비예요, 안에. 이렇게,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그동안에 코팅된 것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그래서 내솥이 끓여가지고 나중에 내솥 바꾸잖아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 그 밥솥 회사에서 광고하잖아요. 잘 안 끓이는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코팅 되게 단단한 걸로 해놨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굉장한 고온 그리고 고압으로 밥을 하는 거라서요. 저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좀 거기다 밥 안 해 먹고 싶더라고요. 어쩌다 쓰는 거면 쓸 수는 있는데요. 밥을 맨날 먹잖아요. 그것도 애들도 맨날 먹이고.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이 냄비 도구를 뭘 쓰고 있는 거라는 생각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스테인리스 냄비. 그래서 요즘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압력밥솥 나와 비싸요. 한 100만, 200만 원 해요. 근데 압력밥솥은 또 아까 말했듯이 혈당을 높일 수밖에 없게 밥이 맛있긴 하지만 이렇게 빨리 탄수화물이 쪼개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퀸 냄비 사셔서 밥해서 드시려 인덕션도 있으시니까 예약 출사 눌러놓으면은 예약 다 밥이 딱 돼 있어요. 아침에 엄청 좋아요. 보온 기능도 있어요. 보온해 놓으면. 그래서 그, 가정에서 여성들이 밥을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킨 냄비다 네네. 한다면, 네네. 자주 해서 먹어야 돼. 그것도 귀찮을 노릇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차피 밥솥에도 자주 하는 거예요. 쌀 씻어서 넣어놓은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리더님. 진짜. 아니, 뭐예요? 그 퀸 냄비에다 밥을 하잖아요. 네네. 냄비에다가. 네네. 그러면 그 밥을 한꺼번에 많이 못 하죠. 아니 밥이요 엄청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해놓으면 맛없으니까요. 먹을 만큼만 하면 딱인데. 근데 밥을
압력 밥솥에다 전기 압력 밥솥에 하면은 한 번 해갖고 거기다 저장해 놓으면 뭐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그러는데 그래 맛이 자주 누래지. 하면 그런 게 아니요. 어. 저는요 밥을 해가지고요. 음, 대 소스팬에다 밥을 절반 정도 해가지고요. 밥 먹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에 딱 넣어놔요. 여름엔 어. 상하니까. 그러다가 인덕션 어. 위에다가 다시 데우잖아요. 한 3단 정도에 데우잖아요. 금방 따끈해져요. 금방 해진 밥처럼. 별 문제가 그런 없어요. 방법도 예, 리더님. 있네. 예, 별 문제 없어요. 예. 저 이 바쁜데 냄비밥 가끔씩 음. 깜빡해갖고 밥이 그냥 팍 상할 때 버리면서 내가 진짜 냉장고에 넣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저희 냉장고에 밥 있어요. 전기밥솥 그리고요. 전기료. 네, 그리고 이제 그 당뇨 얘기가 나왔는데 근육에다 저장하는 거 네, 운동을 참 그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은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저 어쩔 때는 좀 많이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날마다 일정하게 뭐 밖에 비 와서 못 나가면 집 안에서라도 이렇게 운동을 자주 해야 하겠다. 맞아요. 요즘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조순나 리더님 운동 진짜 최고세요. 늘 이렇게 워킹 걸으신 거 딱 인증샷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정말 예,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연세가 있으시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근육 지키는 우리 이번에 그 근육 지키는 슈잔드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이렇게 분해가 많이 돼요. 효소 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예? 근육이 생성되는 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우리가 운동을 빡시게 하면요, 근육에 있는 근육 세포들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렇게 근육 섬유가 이렇게 이렇게 자라요. 많아지는데 근육다발이 많아지는데 또 이거를 분해해서 쓰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운동 안 하고 있으면요, 장단지가 자꾸 작아지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요,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근육을 맞아요. 분해하는 호르몬을 일 좀 그만하세요 하는 성분을 찾아냈어요. 그게 오미자 씨앗에 있는 성분인데요. 그거를 그래서 오미자 먹어야겠네. 근데 수용성이 아니어가지고 특별히 추출해야 되는 성분인데요. 근육 분해하는 호르몬을 좀 좀 그만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식물 영양소 이름이 쉬잔드린인데요. 걔를 춘잔? 쉬잔드린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가 있는데 그거를 농축해 놓은 음료수가 지금 나왔어요. 요만한 포에 나왔는데 물에 타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 포씩 드세요. 그거는 운동을 안 춘잔? 해도요, 근육을 좀 많이 지켜요. 그래서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세가 있으시면요, 조금은 방어하는 측면에서 좀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무리한 운동 하지 마세요. 좀 위험해요. 오영호 리더님 제, 너무 자전거 열심히 타셔가지고 인대 나가셔가지고. 그 제품으로 나와 있나 네, 휴장이? 나와 제품. 있어요. 네, 예, 지금 나와 알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님. 건강해 보이시니까 좋습니다. 예. 자,